즐겁고 신나는 수학여행. 귀 기울여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익혀봐요. 5학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는 이번 시간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요. 그 뜻들을 다 잊지 않고 있군요. 정말 대견합니다. 수학은요,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에 대한 뜻을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이미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을 다 익히고 있으니까 벌써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번 시간은 이제 그것들을 함께 활용해 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소은이와 형욱이는요, 선생님께서 주신 미션을 멋지게 완성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반 친구들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미션이냐고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들어간 문장을 바르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저것 멋진 문장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디선가 이런 말이 들리네요. 나는 오늘 우유를 초과로 마실 거야. 나는 오늘 사탕은 미만으로 먹어야겠어.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유를 초과로 먹고 사탕을 미만으로 먹는다? 이건 좀 이상하죠. 초과라고 하는 건 뭐뭐뭐보다 크다, 미만은 뭐뭐뭐보다 작다 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이럴 때 우유를 초과로 먹고 사탕을 미만으로 먹는다 라는 것은 뭔가 조금 알맞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느껴질까요? 그거는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범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난 많이 먹을 거야. 사탕을 오늘 적게 먹을래.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를 넣어서 수의 범위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나는 오늘 우유를 200ml 초과로 마실 거야 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사탕을 5개 미만으로 먹어야겠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알맞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생활 속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더라도 이것이 적절하게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표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걸 수직선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수의 범위가 어떤 형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 이상인 수를 수직선에 표현하기. 그럼 1 이상인 수는 1과 같거나 큰 수죠. 수직선에서 기준이 되는 수 1을 찾아주세요. 1을 포함하나요? 네, 포함합니다. 그래서 1에다가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과 같거나 큰 수니까 선을 오른쪽으로 그어서 나타내 주는 거죠. 수직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주는 대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수직선에서 1을 찾아서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표시하자. 그 다음에 선을 오른쪽으로 쭉 그어서 1 이상인 수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또 5 이하인 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5 이하인 수는 5와 같거나 작은 수를 뜻합니다. 수직선을 눈앞에 쫙 그려주세요. 그리고 5를 찾아주세요. 찾았나요?
그 5가 포함이 되나요? 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5는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표시하고 선은 왼쪽으로 쭉 그어서 나타내주면 되죠. 바로 그것이 5 이하인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 초과인 수는 수직선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1을 찾습니다. 수직선에서 말이죠. 그 1은 포함이 되나요? 1 초과인 수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1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수직선에 찾은 1에다가는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표시를 하고 선은 오른쪽으로 쭉 그어서 나타내주면 1 초과인 수가 되는 거예요. 5 미만인 수도 생각해 볼게요. 5 미만인 수는 5보다 작은 수예요. 5를 포함할까요? 아니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5 미만인 수를 수직선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수직선을 딱 그려주세요. 눈을 감아도 좋아요. 그렇다면 수직선에서 5를 찾고 5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표시하고 5보다 작은 수니까 이때 선은 왼쪽으로 쭉 그어 표현을 해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수직선의 5 미만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활용하여서 수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1 이상 5 이하인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이상 5 이하인 수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해석은요, 여러분이 한 번씩 직접, 그렇죠, 손으로 써보는 것이 좋아요. 1 이상 5 이하인 수라고 하는 건 1과 같거나 크고 5와 같거나 작은 수를 뜻합니다. 수직선의 이 범위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수직선에다가 1하고 5를 먼저 찾아 표시할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수가 여기선 2개예요. 1하고 5, 2개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수 1하고 5는 모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수직선에 1하고 5에다가 둘 다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표시를 하고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이어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바로 이것이 1 이상 5 이하인 수를 수직선에 바르게 표현해 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엔 1 초과 5 이하인 수를 만나볼게요. 이것도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1보다 크고 5와 같거나 작은 수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기준이 되는 수는 2개예요. 1하고 5인데요. 1은 포함되지 않고 5는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수직선에 1하고 5를 찾고 난 다음에 1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5는 포함이 되니까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표시하고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이어 나타내주면 되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초과 5 미만인 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가 5 미만이라고 했으니까요.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수라는 뜻을 갖죠. 그렇다면 1하고 5는요,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직선에 기준이 되는 수 1하고 5를 찾고 난 다음에 둘 다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표시하고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이어 나타내주면 되겠어요.